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고한 대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 할 건데요. 몇 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지난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 2배 갔어요. 딱 2배 현재 갔어요. 일단 뭐 그렇고 이번 주에도 종목 준비는 했는데 많이 들어오시면 드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도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뭐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실적도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차트 상황도 바닥에서 좀 이따가 반등 나온 이후에 박스를 그리면서 이제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AS부터 좀 시작하도록 하죠. 어제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필옵틱스인데 오늘 장 초반에 움직임은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약간 좀 나쁘진 않았는데 살짝 내려앉은 모습이에요. 추천하고 나서는 흐름이 괜찮습니다. 분봉상 보시더라도 뭐 추천하고 나서도 빠지지 않고 잘 유지를 했어요. 가격적으로 잘 유지했고요.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 좀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점은 필옵틱스가 현재 이제 가격 구간대 자체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저는 봐요. 네, 굉장히 보고요. 여기 뭐 짧게 먹으려고 뭐 대응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실적 성장성이랑 앞으로의 조금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매력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다시 한 번만 짧게 체크해 드리자면 이게 전체 차트예요. 이 회사 전체 차트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전체 차트에서 바닥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7,000원 이탈하는 부분 정도가 이렇게 바닥 라인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라인이에요. 네, 그죠? 네,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닥 라인이고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 완전 끝바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대예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대에서 특별하게도 문제되는 점 전혀 없거든요.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갈 건데 제가 이제 큰 욕심 내는 거 아니고 전고점 여기 돌파하는 거 16,000 돌파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지 않고요. 절반 정도 그냥 회귀하는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 뭐 좀 더 간다면은 좋긴 하겠지만 10,000원은 돌파해서 11,000원, 12,000원 정도만 우선 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구간대도 사실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녹화를 하는데 야간 특송에서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필옵틱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당분간은 추세적으로 보건데 약간의 조정이 있더라도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YG 엔터 볼게요. 오늘은 좀 내려오고 있긴 한데 좀 아쉽긴 하지만 며칠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11월 24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그날부터 좀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많이 올랐어요. 어제 많이 올랐어요. 어저께. 많이 오르고 오늘 조정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오르고 조정 나왔으니까 뭐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쁜 모습을 좀 그려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차트 크게 보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확 빠졌고 오르고 또 빠졌고 올라가는데 SM이나 뭐 JYP, 엔터 대장주들의 흐름들에서 얘만 못 가요.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겁니다. 3분기가 약간은 예상치보다 빗나갔지만 왜? 해외 음반 매출 자체가 순환이 되는 부분을 좀 계산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4분기 들어가고요. 블랙핑크에 대한 4분기 해외 일정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미국 끝났고요. 유럽 쪽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매출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150만 명, 꽤 크거든요. 그에 따른 YG엔터의 4분기 실적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늘의 조정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계속 수익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돌리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좀 더 길게 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종목 자체가 짧게도 보지만 좀 길게 보고 가져갔을 때 문제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보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대부분 다 되게 튼튼한 종목들로만 가지고 나와요. 근데 이 튼튼한 종목들의 한계점은 뭐냐면 급등이 조금 없어요. 약해요. 하지만 단기적 등락의 움직임에서 10에서 20% 정도씩은 5에서 10% 정도씩은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거기에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시장이 만약에 안 좋을 경우에는
밀릴 수도 있지만 다시 회복은 하거든요. 시간이 걸려도. 그런 종목들만 가지고 나오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Y젠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전고점까지에 대한 기대감 사실 없어요. 네. 5만 원까지 정도만 우선 회복을 보는 거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조금 주가 차트가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전에 잡아드렸던 라인은 이 라인을 잡고서 이렇게 이 라인을 제가 그려드렸어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라인 잡았어요. 근데 이 추세가 조금 흐름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오는 게 이 라인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건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흐름이 좀 바뀌면서 해서 바닥에서 요 바닥 자리도 있고 그리고 요 바닥이 형성이 좀 되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 라인이 맞다고는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얼추 비슷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라인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저번에 말씀드렸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까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 라인이 근처까지 온 이후에 어제 반등 나오고 오늘 흐름인데 조금씩 돌려 세우지 않을까 지금부터 해서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뭐 요때 제가 빠르게 밀리면은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수익 주는 방법이다 말씀드렸고 혹여나 정리하신 분들이라시면 다시 한번 기회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태경 BK가 너무 잘 가요. 오늘도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급등 나왔다 빠지긴 했는데요.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어제 15%대 꽉 차면서 마감을 좀 한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몇 차례 걸쳐서 추천을 드렸었고 추천 드릴 때마다 굉장히 잘 먹었고요. 11월 1일 날 추천 드릴 때 이때 이제 추천을 좀 드렸는데 추천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종목이 이 박스를 그린다는 거죠. 이때 좀 확대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요날 추천을 드렸어요. 이게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그 자리예요. 왜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렸냐면 한 번에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박스의 하단 자리가 5,000원대에 형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잡아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반등을 노렸었는데 반등이 나오자마자 바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추이가 계속 좋았거든요. 쭉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다음 6,000원 돌파하면서 약간의 단기 출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약간 나왔어요. 거기에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아니라면은 여기 돌파하는 거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돌파율은 강하게 나와주면서 지금 7,000원대, 7,4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태경 BK를 계속 강조드렸었던 것도 제가 또 방송 중에 은연중에 얘기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 그렇게 말씀드린 종목도 잘 보시면 좋은데 음극재 이슈도 있고 온실가스를 비롯해서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올 하반기 4분기쯤에는 현대오일뱅크 쪽이랑 진행했었던 그 탄산칼슘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온실가스를 이용해서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조만간 그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 소식은 없네요. 근데 주가는 어쨌든 잘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좀 이 현재 시장에서의 중요한 메인 포인트들, 메인 업종들에 대한 그 매출 포인트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이 다 태경에는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탄력성을 잘 보시고 제가 조심하셔야 될 구간을 6,500원을 잡아드렸지만 다시 한번 세팅을 하겠습니다. 7,000원대 이탈할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올릴게요. 7,000원 이탈 부분은 조심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산목의 스폰 볼까요? 자, 산목의 스폰도 야금야금 올라와주고 있어요. 9월 14일 날 드렸고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관계로 같이 좀 하락 흐름을 좀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정상 범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염려스러운 게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에 알루미늄 폼, 거푸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밀어내기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사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이슈에 주목을 받아서 매출이 올라가고 하는 건데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내년부터 과연 얼마나 이어갈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어요. 4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상승을 어느 정도 주다가 꺾이는 흐름이 조금 나온다 싶으시면 현재 구간대 이후부터 해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내년도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이 퀘스천 마크.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추가 흐름은 좋지만 혹여나 과하게 한 3%대 이상의 하락이 나오는 날이면 그때는 수익 실현 하시는 전략으로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아주 옛날에 한번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 기회가 다시 오는 것 같아. 차트가 되게 이쁘거든요. 아, 요거 비슷하네. 삼목에스법 차트랑 나름 느낌 비슷해요. 요렇게 있다가 여기서 이제 상승 준비하는 그런 차트예요. 네. YG1입니다. YG1 하면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회사인지, 무슨 회사지? 여러분 그 절삭공구인데 옛날에 10년도 더 됐나요?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아마 그 회사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YG1을 왜 제가 보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실적과 차트 상황을 자주 봐요. 자, 근데 보자면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 큰 폭의 바닥을 확인한 것도 있지만 큰 바닥을 확인한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도 최근의 추세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바닥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한 차례 상승을 준 이후에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 약간의 좀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스권 돌파 시도를. 근데 절삭공구라고 하면은 모든 분야에 다 쓰입니다. 모든 분야에 다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계 장비를 만들 때도 그 장비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요. 뭐 조선, IT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전체 매출 중에 해외 수출이 대부분이에요. 75개국에 한 200개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여러분 환율 어떻습니까? 강달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쉽게 빠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좀 힘들다고 하지만 공장 설비에 대해서 조금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 실적 한번 체크해 볼게요. 딴 건 아니라 실적만 보자는 거죠. 자, 작년 매출이 4,500억이었는데 사상 최대 매출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3분기까지가 4,057억이에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요. 작년에 430억이었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3분기까지가 560억인데 아마 4분기 실적 나오면 이것도 아마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굉장히 높아요. 네. 순이익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는데 주가를 이렇게 놔둬야 될까? 이 주가 차트 보세요. 6년 차트예요. 6년 차트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 매출, 영업이익. 근데 여기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머물러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주가가 지금은 움직임이 좀 저조할지 몰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튀기 시작해요. 그 포인트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큰 추세에서 보더라도요. 이런 이제 바닥 자리에서의 상승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큰 바닥들의 인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몇 개월 동안의 흐름은 큰 대바닥에서 돌려 세우는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회사는요, 그냥 너무나 안정적인 회사예요. 무엇도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차분하고 실적 그냥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4분기, 3분기 좋았고요. 4분기 실적이 더해지니까 한 차례 반등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만 조금만 돌파하는 게 나오면 우선은 8,0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이걸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 위에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흐름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와줘야지 그래도 옛날 이름값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따져보더라도 PER 4배 후반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해외 업체에 비해서 굉장한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수주권 계속 매출 계속 늘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짧게 보지 마세요. 조금만 여유 있게 보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YG1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금요일 날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좋은 종목을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중에 괜찮은 것들을 뽑아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난 마지막 공개 방송 때 드렸던 종목은 딱 현재 2배 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